안녕하십니까. 삼덕회계법인의 유기훈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탄자니아의 현지 회계, 재정관리, 재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회계 책임성 정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책임성이란 단순히 회계 처리뿐만 아니라 예산 처리, 사업비 관리, 사업비 지출, 지출 증빙, 성과 보고 등 재무 회계 프로세스 전반에서 기업이 재무 정보를 어떻게 보고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게 투명성, 정확성, 안전성, 책임성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며 현재 코이카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7개 요소 모두에서 회계의 책임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는 자금 손실 및 유출, 기관의 신뢰도 저하, 성과 저하, 행정,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이 맥락에서 회계 책무성 제고는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려는 NGO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 및 재정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자니아의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은 IPSAS입니다. 탄자니아의 모든 NGO와 협회는 국가회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이 IPSS를 기반으로 회계감사 재정보고 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NGO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 대상으로 만들어진 국제회계 기준으로 탄자니아 NGO의 회계 실무는 국제적인 표준에 더욱 부합한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물론 모든 대규모 NGO가 동일한 운영 구조와 활동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 비영리법인을 위한 별도 회계 원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IPSS상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요소입니다. 재무상태표, 재정성과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 예산과 실제 집행금액 비교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주소 총 6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주석을 뺀 나머지의 재무제표 양식입니다. IPSAS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이며 탄자니아에 등록된 모든 NGO는 NIS를 통해 연간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에 1,100만 실링 이상의 법인은 전자재정장치 취득 및 전자재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계 관련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6가지. 납세, 연간보고서 제출, 재무보고, 정부 및 규제기관 요구사항, 탄자니아 NGO 조정위원회 요구사항, 탄자니아 감사원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납세자 식별번호를 30일 이내 발급받아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파이널 리턴 폼을 작성하여 TRA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 소득이 없어도 무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 금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정소득세는 연간 예상소득을 기반으로 SOTP를 제출해야 하며 연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지연 시 법정 이자율인 2.5%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연간보고서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모든 NGO는 연초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이제출 시 NGO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NGO는 이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활동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NGO 등록처에 감사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보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일관된 용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지속적인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프로젝트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기술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연간 보고서 양식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 탄자니아 감사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 시스템입니다. 정기적인 재무보고가 필요할 것이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으로 공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금 모집 활동 시 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 목적과 수혜자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월급자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NGO 조정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NGO 조정위원회 요구사항 및 정부 및 규제기관 요구사항입니다. 모든 NGO는 탄자니아 NGO 조정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10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활동보고서 및 감사된 재무보고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부 및 규제기관 요구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 재정관리 파트입니다. 현지에서의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머니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 통신사 기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은행 계좌를 이용할 시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선호합니다. 현금 거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모바일을 활용한 이체 거래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통신사는 총 3곳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 비영리법인 대출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수익이 아닌 기부금과 보조금 형태의 자원으로 운영되어 상업적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주요 대출 유형은 무상자금 형태의 자금 지원으로 대출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PAS 신용보증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농업같이 사슬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농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명확한 사업계획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AS 트러스트의 신용보증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대출 요건은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있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 환율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중평균 환율은 여러 차례 송금된 사업비의 환율을 송금의 비율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내어서 산출합니다. 송금 환율은 각 송금 회차별로 송금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환율 적용은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미국 달러에서 현지화로 변환됩니다. 월별 평균 환율은 해당 월에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한 평균 환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라 적혀있는 개별 환율은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환율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환율을 이용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민간협력 사업비의 경우 이하로 지출된 모든 금액은 가중평균 환율, 송금시 환율, 월별 평균 환율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 및 보고가 원칙입니다. 기타 활동의 경우는 원칙 사항은 아니지만 동일한 환율 적용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 중 가중평균 환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중평균 환율은 상반기 가중평균 환율, 하반기 가중평균 환율 따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각 반기의 송금액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해당 반기의 가중평균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시로 하반기에 상반기 송금 현지와
잔액이 남아있다면 잔액분에는 상반기 가중평균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모든 환산 및 보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분기별로 명확하게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탄자니아는 은행 시스템이 자주 변경되어 송금 당시의 환율 증빙이 어려운 문제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NGO 측에서는 은행에서 발생하는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 증빙으로 활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거래 내역서를 내부 참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해 공식적인 증빙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4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율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OANDA와 XE.com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환율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지 금융기관들의 협약을 통해 공식적인 거래 내역서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드비전 탄자니아와 ABSA 뱅크 탄자니아가 협약을 맺어 공신력 있는 명문 거래 내역서를 발급합니다. 셋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비해 특별 적립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이브 칠드런은 송금 시 환율 차액을 환율 준비금으로 자동으로 보냅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는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니세프는 공식 증빙 미비에 대한 예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감사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사팀은 이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문서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지의 미비한 환율 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정산 적격 증빙 자료입니다. 인보이스, 세금 영수증, 지불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서, 정기 청구서 등이 적격 증빙 자료로 쓰입니다. 공급자가 발행한 거래 인보이스가 주요 증빙 자료로 쓰이며 세금 영수증은 탄자니아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은 형태입니다. 연금 또는 은행 송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때에는 지불 영수증이 사용되며 은행 송금이나 카드 결제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서가 유효한 증빙으로 쓰입니다. 적격 증빙 자료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정산 시 비용을 불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적격 자료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자료는 인보이스와 세금 계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